네,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발표했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후에 정화를 해서 2023년부터 방류한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걸러낼지도 의문이지만 그동안 오염수 관련 정보를 숨겨온 일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함께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정연송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방출량이 어마어마하더군요. 125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해가 불보듯 뻔한 지금 상황인데요.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하면은 우리가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 해류를 따라서 우리가 바다를 순환하면서 태평양 연안구까지도 이 방사성 물질이 노출된다는 것인데 예. 우리 일본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도까지 오는 시간이 한 200일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동해안까지 오는데 한 28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서 약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한 바퀴 예. 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될 뿐 아니고 네. 또 국민들의 인권과 또 건강에 또 건강을 해치는 파렴치한 이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방출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일본의 논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신빙성이 안 간다. 그간의 태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뒤에부터 한 14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30년 정도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예.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오염수가 바다와 예. 또 해양 생물에 축적이 돼서 그걸 섭취한 인간에게까지 우리가 피해를 주게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해양 생태계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 인체와 인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우리 예.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곧대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이제 수산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도 고기보다는 오히려 생선을 더 즐기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성장기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는 문제가 되면은 과연 우리 식탁에서 수산물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산물이 지금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 이게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공급의 절반이 수산물로 이렇게 지금 소비되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은 예. 유일하게 우리 수산업은 성장하는 그런 산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또 간편해지고 예. 또 다양화되면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또 우수한 수산물 가공식품을 강화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소비가 한 2,500억 정도 증가를 하였다고 하나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사랑이 이렇게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년 후부터 뭐 방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소비량이 좀 줄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2년 뒤부터 우리가 방류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여론이 급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앞으로 우리 수산물을 소비를 줄여 나가겠다는 이런 정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업인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어업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심리적인 위축이 실제로 수산물 구입 좀 꺼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런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과 연대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출이 이제 결정되고 나서 예.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수산물이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이 시민 단체에서도 반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 단체와 연계를 해서 반대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국민과 또 일본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또 일본 국민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가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과 또 이익을 안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일본이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어민들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실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그리고 오염수를 방류할 시 즉시 일본 수입산을 수산물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전문 기관을 또 설립하고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또 우리 현재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는 이거 목적을 가지고 과학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가진 모든 것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 우리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고 예. 또 절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해서는 이 것만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후 3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뭐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부분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위정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분을 맡기겠고요. 저는 이제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이와 묻지 않게 심각한 것이 해양 쓰레기 아닌가. 이 해양 쓰레기에 관한 오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심각하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해양 동물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들을 봤을 때 정말 태평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연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직접 수산 활동을 하시고 생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다 밑이 안 보이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무심코 이렇게 지나치는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예.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양은 약 20만 톤 정도 5톤 트럭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한 3만 6천 대 분량입니다. 예, 예. 반면에 매년 이 수거가 되고 있는 이 해양 쓰레기는 7만 톤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로 인한 유행어, 바다에 버려진 어구에 고기가 지나치다가 예. 이렇게
죽는 이게 유령업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유령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이 피해 금액은 한 3,700억에 가량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선박 사고의 또 주 원인 중에 배가 항해를 하다가 예. 떠다니는 이 이제 부유물 예. 또 폐어구 네.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선박 사고가 해난 사고와 연결이 되고 예, 있고요. 예, 예. 이게 또 악취로 또 버려진 이게 또 육지로 가지고 오면 악취로 인해서 우리 또 관광 자원의 가치를 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은 예. 현재는 뚜렷한 이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로부터 가져오는 것에만 열중을 했지 베푸는 것, 주는 것에는 과연 어느 정도나 마음을 썼는가 그런 또 인문학적인 반성도 해보게 되는데요. 해양 쓰레기 하면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밀려오는 쓰레기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이 폐어구, 폐통발, 연안 쓰레기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민 스스로도 좀 자정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내 혼자쯤이야 하면서 무심코 이렇게 버렸던 각종 폐허구, 예. 이 바다에 버린 어민들의 이 우리 행동들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로 작업 중에 우리 훼손된 어구도 어구지만은 예. 육지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버려지는 것들도 버려지는 있고요. 이게 한 70%의 정도가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아주 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예.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또 바다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정부와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 또 후어기 때를 선택해서 폐어구 수거 작업을 이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것 또한 개인 차원에서 이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예산 집행이나 검토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뭐 법적인 제도화도 중요하고요. 제가 얼핏 보니까 그 부표의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꿔서 그게 원래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바다에는 해로운 건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새롭게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선제적인 해결책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하실 텐데 실제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우리 수협에서는 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전부터 휴어기 선박을 이용해서 해양 침적 쓰레기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5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것은 저희들 하는 것은 먼 바다 근해에서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또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빈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올라오는 조업 중에 올라오면 그대로 바다에 버려야 배를 비워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중요성을 알고 수협 중앙회나 또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렇게 동참 의사를 밝히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한 3일 정도 해서 14척이 참여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 100톤 정도의 그 쓰레기를 수거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예. 해서 대대적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서 예. 바다의 이 소중함 또 이 소중함을 후손에게 우리가 잘 보존해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해양 정화 활동은 뭐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뭐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쭉 해와야 하는 그런 과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항상 저희가 합니다. 근데
보통 농업이라든가 뭐 임업이라든가 또 수산업 이런 1차 산업에도 그런 4차 산업 혁명의 바람, 정보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오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흔히 이제 수산업이라 하면 이제 고기를 잡아오거나 안 그러면 양식을 하는 전통적인 이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기피를 하고 또 사실은 낙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수산업은 우리 또 유통과 가공, 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를 통해서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이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인 바다인 그 우리 어떤 환경이 또 육지의 4배 이상에 이르는 바다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또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은 세계 수산 시장에 선도할 수 있고 국가 또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수산 국가도 경쟁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이 수산업의 발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업인과 또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 선도를 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삼면이 바다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데 바다에서 삶을 꾸리는 어업인 입장에서 바다의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의 우리가 서식하는 곳이고 아주 중요한 이 공유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정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바다를 또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는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예.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바다를 온전히 이렇게 잘 보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 수산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함께 바다를 또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예. 국가 경쟁력과 또 해양 영토 수요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바다를 가치를 높여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예. 또 이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수산업의 가치 이 부분을 우리가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우리 또 국민이 참여하고 예. 또 수산이 함께하는 그래 수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민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또 둔감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민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함양시킬 수 있는 시민들께 바라는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다의 가치를 우리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선도적인 이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 밑이 보이지 않는 이 바다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이 쓰레기 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초 한라산에서 시작된 전국토 쓰레기 대가제기 운동이 성공했듯이 이 바다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업인의 자정의 노력을 보태서 반드시 바다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우리 어업인들도 이 바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 소중한 이 바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어업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 어업인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예. 이런 바다 살리기 캠페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염으로 학대받는 바다에는 국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조합장께서도 많은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출연하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